네가 통역을 한다고? 웃기지 마. 비웃음이 가득한 병원 VIP 병동에서 간호조무사 미정은 단 한 사람, 죽어가는 중동 재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문 통역사도 의사들도 그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상황. 숨이 끊어지기 직전 재벌은 여전히 무언가를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죠. 해내면 정규직 계약해주지. 누군가 던진 조롱이 미정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병동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왼쪽 갈비뼈, 아래가 아프대요.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그의 말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오직 미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미정을 상상도 못한 운명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버스 안 42살 간호조무사 정미정은 손에 쥔 어머니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금액, 월급 200만 원에서 어머니 병원비, 동생 등록금 보태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미정의 하루는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미정은 복도 청소를 지시받았어요. 미정 씨, 3층 복도 좀 닦아줘요. 오늘 검사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 미정은 간호사실 구석에 앉아 낡은 간호학 교재를 펼쳐놓았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심전도 그래프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젊은 간호사가 지나가다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 조무사가 저런 걸 본다고 알아듣기나 해요? 옆에 다른 간호사도 거들었어요. 그게 쉽다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도 얼마나 공부했는데.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책을 덮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친한 조무사 동료 은숙이가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미정아, 아까 그거 들었어. 속상했지? 괜찮아요. 익숙해요. 은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포기해. 이 나이에 간호사 되기는 힘들어. 우린 조무사로 사는 거지, 뭐.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병원 전체에 응급벨이 폭주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연속으로 울리는 긴급 호출음에 복도의 의료진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빨리 가봐요. 병원장실에서 급하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직원 비상, 고위진 전원 1층 응급실 앞으로 집결하십시오. 중동 재벌이 들어옵니다. 중동 재벌? 미정과 은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10년 넘게 병원에서 일했지만 이런 비상사태는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입구로 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원장과 주요 과장들이 모두 현관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간호부장도 긴장한 얼굴이었고 원장님도 땀을 닦고 계셨어요.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조용히 병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차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번호판도 일반 차가 아니었고 창문은 완전히 검게 썬팅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명백히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더니 뒷좌석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 휠체어가 나왔고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동 남성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인상적이었고 비록 아픈 몸이었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병원장이 급히 앞으로 나가며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뭔가를 외쳐댔습니다. 알람, 알람 카비르. 강한 억양의 외국어였어요. 의료진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통역사, 통역사 어디 있어요? 공식 통역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50대 중년 남자였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 옆에 섰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노인은 계속 빠르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통역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저 환자분이 아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응급실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도 알아. 어디가 아픈지를 물어봐라고. 통역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엉뚱한 질문만 반복했어요. 노인은 점점 더 답답해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료진들은 진료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발작처럼 보이는데 일단 진정시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미정이 무심코 노인의 말을 따라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윤타으트 야사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쏠렸어요. 응급실 담당 과장이 놀란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그 말 알아들은 거야? 미정은 당황해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왼쪽 아래쪽이 아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통역해봐. 빨리. 미정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10년 전 해외 봉사활동에서 배웠던 말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정이 의료진을 돌아보며 통역했어요. 가슴이 조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왼쪽 갈비뼈 밑이 심하게 아프시대요. 심근경색 가능성, 응급처치 시작.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통역 덕분에 비로소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미정뿐이었고,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하나하나 전달했어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심전도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노인은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소, 당신이 내 말을 알아들어주니 살 것 같소. 미정이 통역하자 의료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심전도 결과 나왔습니다. 역시 심장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노인이 들것에 실려 이동하는 동안 그는 계속 미정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정미정입니다. 미정 고마워요. 당신은 천사요. 미정은 그냥 평범한 조무사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늘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병원 전체가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동 재벌의 생명이 미정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가는 복도. 칼리드는 들것 위에서도 미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디서 우리말을 배웠소? 미정이 대답했어요. 10년 전에 해외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리면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 할머니가 복을 받을 거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으니. 칼리드의 말에 미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재빨리 칼리드를 침대로 옮기고 각종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 과장이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 씨, 계속 옆에 있어줘요. 환자분이 불안해하시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정은 칼리드 옆 의자에 앉았어요. 칼리드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살았소.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칼리드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몸을 움츠렸어요. 통증이 다시 시작된 거였습니다. 아, 아파, 너무 아파. 칼리드가 팔다리를 움직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치 벼락 같은 통증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으악! 젊은 의사 한 명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발작 같은데요? 간호사님, 진정제 준비. 아니에요. 미정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발작이 아니에요.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미정이 칼리드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말씀해 주세요. 칼리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갈라지는 것 같소. 왼쪽에서 시작해서 팔까지 저려오고. 미정이 즉시 의사들에게 전달했어요. 왼쪽 가슴 통증이 팔로 퍼진다고 하십니다. 응급실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형적인 심근경색 증상이야.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간호사가 재빨리 약을 준비했습니다. 칼리드의 혀 밑에 약이 투여됐어요. 숨쉬기도 힘들어 목이 조이는 것 같아. 산소량 높여요.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계속 칼리드의 말을 듣고 의사들에게 전달했어요. 몇 분 후 약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칼리드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소? 다행입니다. 미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미정은 뒤쪽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감지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부원장과 몇몇 과장급 의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환자가 나아지는 걸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해 보였습니다. 한 과장이 다른 과장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 조무사가 통역을 하네. 공식 통역사도 못했는데 말이야. 이러면 좀 곤란한데. 미정은 그 말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시간 후 칼리드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심전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 과장이 미정에게 말했어요. 미정 씨, 정말 잘했어요. 환자분이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과장의 칭찬에 미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복도 구석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라는 의사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어요. 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환자가 안정됐습니다. 조무사 한 명이 통역을 해버렸거든요. 예, 조금 곤란해졌습니다. 이러면 계획이 꼬이는데. 미정은 그 장면을 우연히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칼리드는 완전히 안정을 찾았어요. 병원장이 직접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저 젊은 여성 덕분이요. 병원장이 미정을 보며 말했어요. 미정 씨, 앞으로도 이 환자분 통역을 계속 맡아주세요. 공식 통역사는 역부족인 것 같으니. 저는 조무사인데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병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장이 나가자 칼리드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에게 짐을 지운 것 같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칼리드가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요. 이 늙은이가 고맙소. 그 순간 미정은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때 만났던 할머니. 그 할머니도 이렇게 미정의 손을 잡아주셨었어요. 미정, 고마워요. 당신은 천사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때 배운 말들이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미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휴게실에서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조무사 주제에 난리네. 저러다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겠어. 맞아. 운 좋게 말 좀 알아들었다고. 병원장님까지 나서서 칭찬하니까 우쭐해지겠어. 원래 그래. 조무사는 조무사지.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미정의 친구 은숙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냐? 미정이가 사람 살렸잖아. 언니는 같은 조무사니까 감싸는 거죠. 뭐? 은숙이 더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정은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어. 그 생각만으로도 미정은 힘이 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의사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케이스 뭔가 좀 이상한데. 무슨 소리야? 글쎄, 느낌이 그래. 중동 재벌이면 더 큰 병원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우리 병원에? 그러게. 게다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왔잖아. 의사들 사이에서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미정이 칼리드의 병실에 들어가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칼리드가 미정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향 생각을 하고 있었소. 내가 떠나온 곳. 고향이 그리우신가 봐요. 그리워하지만 돌아갈 수 없소. 이제는 칼리드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 줬어요. 칼리드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미정은 그냥 평범한 조무사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미정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미정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칼리드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료진들이 하나둘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몇몇 고위 의사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부원장이 복도 구석에서 김 과장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정될 줄은 몰랐는데 저 조무사 때문입니다. 통역이 제대로 되니까 진료가 수월했죠. 곤란하게 됐군. 두 사람은 미정을 흘끔 보더니 다시 속삭였습니다. 미정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어요. 이번 환자 뭔가 이상한 케이스래. 무슨 소리야? 글쎄, 들리는 말로는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있대. 몰래 한국에 왔다는 소문도 있고.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치료만 하면 되지.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을 지나가는 직원들마다 수상한 눈빛으로 칼리드의 병실을 쳐다봤어요. 저녁 무렵 미정이 칼리드의 저녁 식사를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김 과장이 간호사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미정 씨. 네, 과장님. 김 과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통역은 내가 시키는 말만 해요. 환자가 뭐라고 하든 함부로 통역하지 말고.
네. 그게 무슨 말 많으면 안 좋아요. 여기는 의료 현장이에요. 조무사 주제에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미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환자의 말을 정확히 통역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걸까요? 칼리드가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 과장이 나간 후 칼리드가 미정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이 곤란해지는군. 괜찮아요. 저는 환자분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제 일이에요. 고맙소. 조금 후 칼리드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왼쪽이 가끔 찌릿하게 아파요. 특히 숨을 깊이 쉴 때 그래요. 그리고 밤에는 미정이 메모를 하며 듣고 있는데 김 과장이 갑자기 다시 들어왔어요. 뭐 하는 겁니까? 환자분이 증상을 말씀하셔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통증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됐어요. 내가 판단할게요. 당신은 청소나 해요. 김 과장은 미정을 노려보며 나갔습니다. 칼리드는 답답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미정은 야간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새벽 2시쯤 병원은 조용했어요. 복도에는 미정과 당직 간호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기록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기록 담당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칼리드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입력을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내용을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 야근 중이세요? 직원이 깜짝 놀라며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아, 미정 씨. 그냥 정리하는 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그리고 환자 기록은 실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경 쓰지 말아요. 내일이니까. 직원은 미정을 쫓아내듯 손짓했습니다. 미정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리드의 정기 심전도 검사 시간이었어요. 간호사가 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작동이 멈춘 거예요. 이상하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간호사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기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팀 불러야겠어요. 30분 후 기술팀 직원이 왔습니다. 그는 기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거 누가 건드린 것 같은데요. 전원 코드가 살짝 빠져 있었고 설정도 초기화되어 있어요. 그럴 리가. 여기는 중환자실인데 누가 함부로 건드려? 그러게요. 정말 이상하네요. 새 기계인데. 미정은 뒷목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은숙이 미정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병원 뒤편 벤치로 나왔어요. 미정아, 조심해야 해. 왜요, 언니? 은숙이 주변을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김 과장이랑 부원장이 자꾸 모여서 수군거리더라. 내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저요? 응. 내가 통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한 말도 들었어. 무슨 말이요? 환자가 빨리 회복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해. 괜히 찍히면 너만 손해야.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느낀 이상한 기운이 착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후 3시쯤 미정은 약을 가지러 약국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 옆 구석진 복도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미정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면 우리 모두 곤란해져. 그러게.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저 조무사만 없었어도 통역이 안 돼서 진료가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하지? 위에서 연락 왔어.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미정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 환자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 미정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오후 내내 미정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식당에 가도, 화장실에 가도, 심지어 휴게실에서 잠깐 쉴 때도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미정이 칼리드의 병실에 들어가자 그는 미정을 보고 안도했어요. 손짓으로 미정을 가까이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요. 미정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칼리드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자신을 둘러싼 이상한 분위기를. 무서워 말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칼리드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주변을 의식해서 참고 있었어요. 당신 조심하시오. 여기는 안전하지 않소. 밤이 깊었습니다. 미정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병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방금까지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미정은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미정은 급히 버스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니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몇몇 창문. 그중 하나가 칼리드의 병실이었어요.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이 병원 안에 저 환자를 해치려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자신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자신은 그냥 평범한 조무사일 뿐인데 이 거대한 음모 같은 것에 맞설 수 있을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떡하지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칼리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손을 꼭 잡던 그 떨리는 손, 불안해하던 눈빛.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의사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환자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니.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저 예민해진 탓일까?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칼리드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칼리드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정 왔구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칼리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군. 생각이 많아서. 미정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칼리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김 과장과 다른 의사 2명이 들어왔어요. 미정은 옆에서 통역을 했지만 여전히 김 과장은 미정이 환자의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고 하세요. 미정이 말하자 김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별일 아니시겠죠? 회복 중이니까요. 아니에요. 환자분이 지금 됐어요. 내가 판단할 거예요.
진료가 끝나고 의사들이 나갔습니다. 간호사들도 차트를 정리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드디어 병실에는 미정과 칼리드만 남았습니다. 칼리드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미정을 불렀어요. 미정. 네. 문을 잠깐 닫아주겠소? 미정은 긴장하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칼리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몰래 한국에 왔소. 네. 아무도 모르게 왔소. 내 가족들도 회사 사람들도. 미정이 의자를 칼리드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칼리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도 내 아들들에게 매수당한 자들이 있소. 미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자신이 느낀 불안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칼리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셋 있소. 장남, 둘째, 셋째.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카림이었소.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지. 어렸을 때는 내 손을 잡고 정원을 걷곤 했어. 아버지, 아버지 하며 졸졸 따라다녔지. 칼리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내가 사업을 크게 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소. 돈이 많아지니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어. 둘째와 셋째는 장남이 모든 걸 차지할까봐 두려워했소. 미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심해졌소. 나는 그걸 막지 못했어.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칼리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카림은 점점 지쳐갔소. 어느 날 내게 와서 말했지. 아버지, 저는 이 모든 게 싫어요. 돈도 권력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10년 전 카림은 떠났소. 한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어. 나는 그냥 보냈소. 가라고 했지. 그게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칼리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소. 사실은 내가 무서웠던 거야. 아들의 고통을 마주하는 게, 내 책임을 인정하는 게.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칼리드의 고백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작년에 심장이 나빠졌소. 의사가 말하더군. 오래 못 간다고. 그때 깨달았지.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칼리드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기 전에 카림을 만나고 싶었소.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나쁜 아버지였다고. 내가 옳았다고 말하고 싶었지. 그래서 한국에 오신 거군요. 그렇소. 하지만 둘째와 셋째가 눈치챘소. 내가 카림을 만나러 간다는 걸. 칼리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소. 내가 카림에게 유산을 주면 어쩌나 하고. 그래서 날 막으려 했어. 여기 한국까지 손을 뻗쳤지. 미정은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의사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왜 치료를 방해하는지. 병원 의사 몇 명에게 돈을 줬을 거요. 내 치료를 방해하라고. 내가 카림을 만나기 전에 죽게 만들라고.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칼리드가 미정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요.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소. 저는 그냥 조무사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칼리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지. 욕심이 없고 진심으로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어. 미정은 칼리드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칼리드가 미정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는 오래 못 가요. 심장이 약해. 의사들이 방해하지 않아도 시간이 얼마 없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사실이요.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리드가 재빨리 미정의 손을 놓았어요.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김 과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왔어요. 뒤에는 간호사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왜 문을 닫고 있어요? 아, 저 환자분이 추우시다고 해서요. 환자와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말라고 했죠? 당신 일은 통역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김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칼리드는 미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이 차트를 확인하더니 나갔습니다. 간호사도 따라 나갔어요. 다시 둘만 남았지만 이제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누가 들어올지 몰랐으니까요. 칼리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시오, 당신도 위험할 수 있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미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노인이 마지막 소원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가족들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절대로 옳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은 힘없는 조무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때 칼리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 이야기를 하던 그 모습. 미정의 손을 꼭 잡던 떨리는 손. 내가 도와드려야 해. 내가 아니면 아무도 없어.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칼리드를 도와드리겠다고. 그날 오후 미정은 칼리드의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점심 식사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칼리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미정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미정, 아까는 미안했어. 당신이 혼났지? 괜찮아요. 익숙해요. 미정이 식판을 준비하는 동안 칼리드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오는 길이 쉽지 않았소. 네. 둘째와 셋째가 날 감시하고 있었거든. 몰래 나오려고 밤에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집을 빠져나왔지.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항에서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소. 다행히 먼저 탈 수 있었지만 여기 한국까지 손을 뻗칠 줄은 몰랐어. 미정은 칼리드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돈이요. 유산 때문이지. 내가 카림에게 유산을 주면 자기들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칼리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소. 피를 나눈 사이인데도. 그날 저녁 미정은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김 과장과 부원장, 그리고 다른 의사 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환자 기록은 제대로 조작하고 있나? 부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검사 결과를 늦게 입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빼먹고 있고요. 좋아. 계속 그렇게 해. 치료가 지연되면 자연스럽게 상태가 나빠질 거야.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조무사가 문제예요. 저 여자가 너무 열심히 통역을 해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조무사 따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어. 미정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칼리드의 정밀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침에 예정된 혈액 검사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검사실에 문제가 생겼대요. 오후로 미뤄졌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다른 핑계가 나왔어요. 검사 기사님이 아프셔서 내일로 연기됐어요. 칼리드는 답답해했습니다. 왜 자꾸 미뤄지는 거요? 검사를 빨리 받아야 하는 거 아니오? 미정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일부러 지연시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심전도 검사를 하려는데 또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제 수리했는데 기술팀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가 또 건드린 것 같아요. 설정이 다 엉망이에요.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는 걸. 저녁 무렵 병원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을 부른다는 거였어요. 병원장실에 들어가니 부원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정 씨 앉아요.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통역 업무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요. 네. 부원장이 끼어들었어요. 환자와 너무 친밀하게 지내지 마세요. 통역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환자분이 불안해하시면 그건 의사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조무사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부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공식 통역사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네. 하지만 공식 통역사는 환자분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당신은 지시만 따르면 돼요. 미정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은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아, 너 불려갔다며? 무슨 일이야? 언니나 어떡하지?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숙이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정아, 내 말 들어. 너 지금 위험해. 그 사람들 심상치 않아. 그냥 빠져나와.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 하지만 언니 저 환자분은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야. 내 몸 먼저 챙겨야지.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칼리드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미정이 다급하게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의사가 오는데 10분이나 걸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환자 보느라. 의사는 대충 진찰만 하고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칼리드는 계속 고통스러워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칼리드는 지친 얼굴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 고맙소. 제가 뭘 했다고요?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칼리드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그것만으로도 힘이 됐소. 칼리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내게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소? 네, 말씀하세요. 칼리드가 목에 걸고 있던 가느다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거기에 작은 금속 케이스가 달려 있었어요. 이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소. 뭔데요? 지금은 말할 수 없소. 하지만 곧 당신에게 맡길 거요.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소. 칼리드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미정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분은 정말 혼자구나. 새벽 6시 미정은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미정은 빠른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불안했습니다. 나 감시당하고 있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도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칼리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의 간절한 눈빛, 떨리는 손.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소.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정말 도와드릴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미정이 병원에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칼리드의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어요. 얼굴색이 창백했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환자분, 미정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칼리드가 힘없이 눈을 떴어요. 미정 왔구려.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소.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요. 하지만 칼리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했지만 역시 대충이었어요. 차트만 확인하고 금방 나갔습니다. 오후 3시쯤 간호사들도 다 나가고 병실에는 미정과 칼리드만 남았습니다. 칼리드가 미정을 조용히 불렀어요. 미정 문 좀 닫아주겠소? 미정은 긴장하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어요. 칼리드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없소. 무슨 말씀이세요? 칼리드가 목에 걸고 있던 가느다란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금속 케이스가 달려 있었어요.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의 작은 케이스였습니다. 이걸 열어보시오. 미정이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제법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안에 접힌 종이 2장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칼리드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건 내가 카림에게 쓴 편지요. 그리고 이건 유산 관련 문서의 사본이요. 편지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칼리드의 모국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USB에는 내 음성 메시지와 법적 문서들이 들어있소. 카림이 내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들.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 이걸 카림에게 전해주시오. 하지만 어디 계신지 알아야. 칼리드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몇 개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 주소들이요. 여기서 시작해서 찾아보시오. 카림은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이름을 바꿨소. 김도윤 그게 내 아들의 이름이요. 김도윤. 원래 이름은 카림 알파디. 하지만 한국에서는 김도윤으로 살고 있을 거요. 미정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조무사예요. 이런 중요한 일을. 칼리드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는 거요. 당신에게는 욕심이 없소. 돈도 권력도 원하지 않잖소. 그저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착한 마음만 있지. 하지만 내가 회복되면 둘째와 셋째가 날 데려갈 거요. 그러면 영영 카림을 만날 수 없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칼리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부탁이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요. 미정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칼리드의 절박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김 과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섰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미정이 깜짝 놀라 케이스를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아, 저 환자분이 목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목걸이를 풀어드렸어요. 김 과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조무사, 환자와 불필요한 접촉은 하지 말라고 했죠? 당신 자꾸 이러면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주머니 속 케이스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휴게실로 가서 잠시 숨을 돌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미정이 병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또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요. 미정이 걸음을 빠르게 하자 뒤에 발자국도 빨라졌습니다. 누가 날 따라오고 있어. 미정은 겁이 났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빠르게 걸었어요. 버스가 마침 와 있었습니다. 급히 올라타고 뒤를 돌아봤어요. 병원 앞에 한 남자가 서서 버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도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집 안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주머니에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작고 묵직한 금속 케이스. 그 안에 든 편지와 문서. 미정은 케이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한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구나. 칼리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 이야기를 하던 그 모습. 미정의 손을 꼭 잡던 떨리는 손. 제발 부탁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정은 주소가 적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용산구. 10년 전 주소들이었어요. 지금도 그곳에 계실까? 아니면 이미 떠나셨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뒤척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칼리드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아들 생각하며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도와드려야 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 두려웠습니다. 감시당하는 것도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칼리드가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휴일이야. 내일 찾아가 봐야지. 미정은 케이스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했어요. 제발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분의 아들을. 밤은 깊어갔지만 미정의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휴일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근무 일정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상하네. 분명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 씨, 부원장님이 찾으세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래요.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부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부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세요. 미정이 의자에 앉자 부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중동 재벌 환자 통역 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부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환자와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말아요. 우리가 시키는 것만 통역하면 돼요. 하지만 환자분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그건 의사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조무사가 나설 일이 아니죠. 부원장이 책상에 팔을 괴고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정 씨, 잘 들어요. 우리 말 잘 들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이요?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월급도 올려주고. 어때요? 괜찮죠?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규직 그럼 어머니 병원비도 동생 등록금도.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건 회유였어요. 제 일은 환자분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부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정 씨, 당신 신분 생각해요. 조무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쫓겨나면 다른 병원에서도 일하기 힘들어요. 소문 금방 퍼지거든요. 이번에는 협박이었습니다.
잘 생각해요. 가족도 있잖아요. 어머니 아프시다며? 돈 많이 들죠?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알겠습니다. 나가봐도 될까요? 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말 잘 들어요. 미정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걷는데 모퉁이에서 의사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동 재벌 환자 계속 회복하고 있어. 문제야. 조무사 때문이야. 저 여자가 너무 열심히 보살펴서 이러다 정말 완전히 회복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위에서 받은 돈 다 토해내야 할 거야. 미정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환자 배치 바꾸자. 조무사를 다른 층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래, 그게 낫겠어. 미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인사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미정 씨, 오늘부터 5층 일반 병동으로 배치됩니다. 네? 갑자기요? 인력 재배치예요. 바로 올라가세요. 칼리드가 있는 곳은 2층 중환자실이었어요. 이제 미정은 칼리드 곁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미정은 칼리드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칼리드가 누워 있었어요. 미정을 보고 반가워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미정 어디 갔었소? 아침부터 찾았는데. 저 배치가 바뀌었어요. 이제 다른 층에서 일해야 해요. 칼리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당신을 못 보는 거요?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칼리드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 잊지 말아주시오. 부탁이요. 걱정 마세요. 꼭 찾아드릴게요.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은숙이 함께 탔습니다. 미정아, 들었어. 배치 바뀌었다며? 응, 언니. 미정아, 그냥 포기해. 너 지금 너무 위험해. 저 사람들 장난 아니야. 언니, 나 어떻게 환자분은 저만 믿는데. 은숙이 미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먼저야. 내 몸이 먼저라고. 가족 생각해. 어머니, 동생 내가 다치면 어떡해?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미정아, 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그냥 피곤해서. 미정아, 힘들면 그만둬도 돼. 엄마 걱정 말고. 엄마.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 힘들면 그만둬. 알았지? 응,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은 미정은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퇴근하며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어딘가에 칼리드가 있었어요. 어떡하지? 양심과 소신, 두려움과 현실, 가족에 대한 책임, 모든 게 미정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병원에서 쫓겨나면 어머니 병원비는? 동생 등록금은? 미정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칼리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 이야기를 하던 그 모습. 제발 부탁이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요.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 미정은 가방에서 주소가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칼리드가 준 그 종이. 서울시 마포구. 내일은 진짜 쉬는 날이었어요.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찾아가야 해. 김도윤 칼리드의 아들을 찾아야 해.
두려움보다 양심이 더 컸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소원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미정은 종이를 가방에 다시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칼리드가 준 주소 메모와 금속 케이스가 들어 있었어요. 미정은 긴장한 마음으로 첫 번째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니 낡은 빌라 건물이 나왔어요. 미정은 메모를 확인하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이 불안했어요. 303호. 문패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혹시 김도윤 씨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김도윤? 모르는데. 여기는 우리가 5년째 살고 있어요. 혹시 그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글쎄, 우리 들어올 때 이미 비어 있었어요. 미정은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소는 실패였습니다. 미정은 2번째 주소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용산구였습니다. 1시간을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가서 도착한 곳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칼리드의 메모에는 2층 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식당이 있긴 했는데 폐업한 지 오래된 듯 보였어요.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옆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세탁소였어요.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뭔데요? 옆에 식당 언제 문 닫았어요? 아, 거기 한 3년 됐나? 사장님이 어디론가 가셨어요. 혹시 그 사장님 중동 쪽 분이었나요?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외국 사람이었는데 한국말 잘하셨어요. 착한 분이었는데.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요. 가게 정리하고 어디론가 이사 갔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근처에서 가게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쯤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망원동 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미정은 감사 인사를 하고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망원동. 작은 단서였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미정은 망원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입식품을 파는 가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2시간을 헤맸습니다. 발이 아팠고 목이 말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알라딘 수입식품. 간판에 글씨가 바래져 있었지만 알라딘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미정은 숨을 고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아담했어요. 선반에는 각종 수입 식료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동 향신료, 통조림, 과자들. 안쪽에서 한 남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는 약간 그을렸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조금 있었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혹시 김도윤 씨이신가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저는 정미정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병원? 도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로 절 찾으신 거죠? 저는 병원이랑 관련 없는데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칼리드 알라딘 아세요? 순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김도윤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금속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받아주세요. 아버님이 당신에게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와서 뭐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저를 버리고 떠나라고 했던 건 그 사람이에요. 미정은 케이스를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아프세요. 심장이 안 좋으세요.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과요?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사과예요? 이미 늦었어요. 미정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거든요.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셨어요. 당신을 만나려고 몰래 한국까지 오셨어요. 미정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팠어요. 가게 안 도윤은 카운터 위의 케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가 나왔어요. 도윤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 글씨. 편지를 읽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카림에게 아니 도윤에게. 편지에는 아버지의 후회와 사과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나쁜 아버지였다. 내가 옳았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도윤은 편지를 읽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제야? 흐느끼는 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출근하자마자 2층으로 몰래 내려갔습니다. 칼리드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넷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환자 가족이 보낸 경호원들이래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요.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움직인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미정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미정은 급히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도윤은 안내 데스크에서 길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칼리드 알라딘 환자 어디 계세요? 2층 중환자실인데요. 면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이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 도윤이 미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 편지를 전해준 분이죠? 네. 어떻게? 어젯밤 내내 편지를 읽었어요. 10번도 넘게 읽었어요.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새벽 첫 차를 탔어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오셨어요. 제가 모시고 올라갈게요. 둘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경호원들이 도윤을 가로막았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환자의 아들입니다. 경호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도윤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호원이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예, 김도윤이라는 사람인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1분, 2분 도윤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경호원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칼리드님의 공식 경호팀에서 확인했습니다. 장남이 맞다고 하네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하지만 돌리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미정이 작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계시기만 하면 돼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칼리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흐릿한 눈으로 도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카리마니, 도윤.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가 온 거냐? 도윤은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칼리드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이 그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약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떠날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아니다, 들어다오. 나는 나쁜 아버지였어. 돈과 사업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쳤지. 칼리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어. 그게 가장 후회돼.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그냥 떠나서 소식도 안 전하고. 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왜 형제들과 싸우게 내버려뒀냐고.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라는 걸. 가족과 사업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칼리드가 도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내 아들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아버지, 저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그래, 그게 다행이다. 칼리드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내 손을 잡고 정원을 걷던 때 아버지 하며 웃던 모습. 저도 기억해요. 아버지가 어깨에 저를 태워주셨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도윤, 내가 옳았어.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더구나. 아버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내 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미정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숙이 옆으로 와서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정아, 내가 해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현관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도착했어요. 칼리드 가문의 공식 조사팀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병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병원장 어디 계십니까? 병원장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칼리드님 가족의 공식 대리인입니다. 이 병원의 의료 기록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조사팀은 즉시 의료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긴장했어요. 1시간 후 회의실에 고위 의료진들이 모였습니다. 조사팀 책임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칼리드님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여러 차례 조작과 누락이 발견됐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CCTV 분석 결과 검사 장비를 고의로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 과장과 부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한 특정 의료진의 계좌로 해외에서 거액의 송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칼리드님의 둘째, 셋째 아들의 계좌에서 나간 돈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김 과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과 부원장, 그리고 관련된 의사 2명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정은 칼리드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칼리드는 도윤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미정 고맙소, 정말 고맙소. 환자분, 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칼리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 아버지가 정말 사랑한다. 아버지. 도윤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칼리드는 아들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들어왔지만 칼리드는 이미 평온하게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꼭 안은 채 흐느꼈어요. 미정은 복도로 나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노인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평범한 조무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잘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미정은 작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칼리드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도윤과 그의 아내, 그리고 칼리드 가문의 공식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미정도 검은 옷을 입고 조문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미정을 도윤이 불렀습니다. 미정 씨, 잠깐만요. 도윤과 함께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칼리드 가문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미정 씨,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칼리드 가문을 대표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당신 덕분에 칼리드님께서 마지막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가문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윤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미정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영원히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칼리드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언이요? 네. 금전적인 보답을 준비했습니다. 미정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돈 때문에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칼리드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받아주세요. 며칠 후 미정의 계좌에 3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미정은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해? 하지만 미정은 곧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장학재단 설립을 상담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지망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25억 원이요. 은행원이 놀란 눈으로 미정을 봤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겠는데요. 네. 저처럼 꿈이 있지만 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정은 나머지 5억 원은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학비, 그리고 자신의 간호사 공부 비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패한 의료진이 모두 해임됐고 병원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우리 병원의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 씨, 앉으세요.
새로 부임한 병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 일로 당신의 능력과 인품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네. 국제환자 코디네이터로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정규직이고 조무사보다 훨씬 나은 대우입니다. 미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은숙이 미정을 안아줬어요. 미정아,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언니나 꿈만 같아. 간호사들도 하나둘 다가와 축하해줬습니다. 전에 미정을 무시하던 간호사들도 이제는 존중하는 눈빛이었어요. 미정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정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이 배정됐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국제환자 코디네이터 정미정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명패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미정은 간호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저녁마다 학원에 가서 공부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도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미정 씨,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직접 만든 중동 과자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미정이 상자를 열자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저야말로 정말 고맙습니다. 미정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요. 잘 됐네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가게로 돌아가야 해서 이제 자주 못 볼 것 같아요. 하지만 미정 씨는 영원히 제 은인이에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몇 달 후 미정의 장학재단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평범한 조무사의 큰 용기, 30억 받고 25억 기부. 기사를 본 사람들이 병원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느 날 아침 미정이 출근하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정 선생님께, 저는 올해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의 장학금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처럼 환자를 진심으로 돕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구나. 퇴근길 미정은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고민하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때.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새로 산 간호학 교재를 꺼냈어요. 표지가 반짝반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정은 책을 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범한 조무사 정미정. 하지만 그녀의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칼리드가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맙소, 미정. 당신은 천사요.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